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저는 노인재활의학을 30년 넘게 연구해 온 이정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매일 겪고 계신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리며 밤에는 어깨 통증으로 잠을 설치시나요? 병원에 다녀도 호전되지 않고 약을 먹어도 잠깐뿐이라 실망하셨나요? 혹시 나이 들면 아픈 건 당연하다며 체념하고 계신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치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은 80대, 90대가 되어도 수술이나 비싼 약 없이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김민수 어르신 78세은 10년 넘게 허리 디스크로 고생했지만 오늘 소개할 방법을 통해 2달 만에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활기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식사 한 끼 드시는 시간에 절반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5분, 손가락 몇 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도구도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통증 완화의 핵심 지점 3곳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잠들기 전 3분 동안 따라 할 수 있는 특별한 통증 완화 비법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귀한 정보는 오직 영상 안에서만 공개되니 절대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통증을 줄여주는 특별한 지점이 3곳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널쩍다리, 두 번째는 발바닥, 세 번째는 무릎 뒤 오금입니다. 이 3곳을 차근차근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메모할 필요 없이 끝까지 편하게 들어주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최소 2주 동안은 꾸준히 실천해 주시겠습니까? 옛말에 약도 3일만 먹으면 효과 없다. 그리고 100일 먹으면 신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마법의 지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널쩍다리 앞쪽 근육입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김재호 어르신 74세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팔을 들기만 해도 어깨가 아프고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허리가 찌릿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려서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널쩍다리 앞쪽 근육을 하루 5분씩 마사지해 준 것만으로 한 달 만에 큰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지금은 동네 경로당에서 탁구 선수로 1등을 차지할 만큼 활력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TV를 보고 계신 의자에 그대로 앉아주세요. 그리고 손가락을 모아 무릎 위쪽에서 엉덩이 방향으로 약 15cm 정도 올라간 널쩍다리 앞쪽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15cm는 손바닥 길이 정도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살짝 아프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3분에서 5분 정도 마사지해 주세요. 드라마 광고 시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 부위가 중요한 이유는 척추, 골반, 무릎의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근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잘못된 자세로 인해 이 근육이 굳어지면
허리, 무릎, 어깨에 모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이 부위 마사지만으로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천시에 사는 박정희 어르신 82세. 이 방법으로 약을 끊을 수 있었다고 하셨고, 대전에 사는 이성진 어르신 76세은 지팡이 없이도 걷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마법의 지점은 무릎에서 15cm 위 넓적다리 앞쪽입니다. 하루에 5분 정도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TV를 보시거나 라디오를 들으실 때 틈틈이 하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뚜렷한 효과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2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가 아니라 천천히 좋아지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마법의 지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하기 어렵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효과를 보이는 두 번째 마법의 지점이 있습니다. 이 부위는 많은 한의학 전문가들도 자주 놓치는 부분인데요.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걷는 동안 균형 잡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마법의 지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발 관리를 소홀히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발 저림 때문에 걷기도 힘들어 하시죠. 두 번째 마법의 지점은 바로 발바닥 중앙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시는 김순자 어르신 69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허리 디스크가 심해 늘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지만 수술이 두려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발바닥 중앙 마사지를 하루 5분씩 꾸준히 하시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발이 따뜻해지는 정도였지만 3주가 지나자 허리 통증이 점차 줄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정호 원장님, 저 이제 2년째 지팡이 없이 생활하고 있어요. 동네 친구들이 모두 놀라워합니다. 김 어르신께서 직접 전화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하루 5분만 투자하시면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발바닥 마사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의자에 편안히 앉습니다. 다음으로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은 발을 그냥 바닥에 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다음 발바닥 중앙, 특히 아치 부분과 뒤꿈치 근처를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누르며 문질러 주세요. 방법이 어렵지 않지요. 텔레비전 뉴스를 한 꼭지 볼 정도의 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혹시 왜 발바닥 마사지가 허리나 무릎 통증에 좋은지 궁금하신가요? 우리 발에는 온몸에 신경이 모여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반사구라고 부르는데 발바닥의 특정 부위가 신체의 여러 부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은 척추와 연결되어 있어 이 부위를 자극하면 허리 주변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염증이 줄어듭니다.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치료한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이순자 어르신 85세. 은 평생 농사를 지으시느라 허리와 무릎이 많이 상했는데 발바닥 마사지를 시작한 이후 화장실을 오가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생활의 작은 불편함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발에 상처가 있거나 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한 분들은 너무 강하게 누르지 마세요. 마사지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씻으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무릎이 아파서 발을 씻기 어려운 분들은 따뜻한 수건으로 발을 감싼 후 시작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마법의 지점인
발바닥 마사지 방법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발바닥 중앙, 특히 아치 부분과 뒤꿈치 근처를 엄지손가락으로 3분에서 5분 동안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하루에 2-3번,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와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중요한 점 하나를 빠뜨릴 뻔했습니다. 발바닥 마사지를 할 때 테니스공이나 골프공 같은 작은 공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공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발을 얹어 천천히 굴려주시면 됩니다. 손가락 힘이 약한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가 2번째 마법의 지점, 발바닥 마사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널쩍다리, 2번째는 발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3번째 지점이 남아 있습니다. 왜 특별하냐고요? 하루 5번만 자극해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놀라운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3번째 마법의 지점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이 부위는 제 어머니께서도 직접 효과를 보셨기에 제게도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무릎 뒤 오금입니다. 광주에 거주하시는 박남수 어르신 76세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30년 넘게 허리 통증에 시달리며 매일 아침 약을 드셔야 일상생활이 가능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릎 뒤 오금을 매일 3분씩 눌러주신 결과 3주 만에 허리약을 끊게 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늘 허리가 뻣뻣했는데 요즘은 아침에도 허리가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손주들이 놀러와도 함께 놀아줄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김순자 어르신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무릎 뒤 오금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한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위중혈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에는 방광경락이라는 중요한 에너지 통로가 지나갑니다. 방광경락은 허리부터 다리 끝까지 연결된 에너지 흐름을 담당합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 좌골신경통, 만성요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이 지점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의자에 편안히 앉아주세요. 둘째, 무릎을 살짝 구부립니다. 셋째, 무릎 뒤 주름 한가운데를 엄지손가락으로 눌렀다가 천천히 떼는 동작을 5번만 반복하세요. 이 모든 과정은 방송 광고 한 번 나오는 시간보다도 짧습니다. 하루 2-3번 이 간단한 동작을 반복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 87세도 이 방법으로 큰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허리 통증으로 힘들어 하셨는데 이 오금지압을 시작하신 지 1달 만에 계단이 무섭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너무 세게 누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짝 아픈 듯 시원한 느낌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은 분들은 더욱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금 마사지를 하기 전에는 다리를 따뜻하게 해주시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무릎 뒤를 감싸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한 뒤에 마사지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자, 3번째 지점인 무릎 뒤 오금 마사지 방법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릎 뒤 주름 한가운데를 엄지손가락으로 눌렀다가 천천히 떼는 동작을 5번 반복하세요. 하루 2-3번,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와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제 3가지 마법의 지점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널쩍다리 앞쪽 근육, 2번째는 발바닥 중앙, 3번째는 무릎 뒤 오금입니다. 이 3곳을 하루 5분씩만 관리해 주시면 통증이 점차 줄고 몸의 움직임이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3가지 지점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널쩍다리 앞쪽
발바닥 중앙, 무릎 뒤 오금을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 이 방법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3가지 지점 중 무엇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는 여러분의 증상에 따라 다릅니다. 허리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무릎 뒤 오금부터 시작하세요. 무릎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널쩍다리 앞쪽부터 시작하세요. 전신의 피로와 전반적인 통증이 느껴지는 분들은 발바닥 중앙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쉬어야겠다고 건너뛰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옛말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인천에 거주하시는 이정숙 어르신 72세, 은 달력을 이용해 꾸준히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매번 마사지를 할 때마다 달력에 표시를 해 두셨다고 하네요. 표시가 쌓이면 뿌듯함을 느끼고 빠진 날이 생기면 아쉬워져서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방법도 꾸준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살짝 아픈 듯 시원한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특히 피부가 약하신 어르신들은 멍이 들 수 있으니 더욱 부드럽게 해주세요. 둘째, 마사지 전에 해당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따뜻한 수건으로 약 5분 정도 덮어두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한 후에 하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셋째, 관절염이나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먼저 충분히 휴식을 취하세요.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마사지하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루에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하루에 2-3번, 한 번에 3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무리해서 오래 하면 오히려 근육이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어르신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밤에 자기 전에 하는 마사지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스스로를 회복하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마사지는 몸의 회복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특히 무릎 뒤 오금 마사지를 잠자기 전에 하면 다음날 아침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에 사시는 김영호 어르신 79세, 은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일어나기 힘드셨는데 자기 전 마사지를 시작하고 나서는 아침에 훨씬 가볍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모든 좋은 습관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하루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마사지법과 함께하면 더욱 좋은 건강 습관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3번째 습관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제 앞서 배운 3가지 마법의 지점, 마사지와 함께 실천하면 좋은 건강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마사지 효과를 배가시켜주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리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5분에서 10분 정도 팔다리를 천천히 움직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시면 먼저 몸을 좌우로 천천히 틀어주세요. 그 다음 팔을 천천히 위로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10번 반복하세요. 마지막으로 앉은 자세에서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대전에 거주하시는 김정희 어르신 75세은 이 스트레칭을 시작한 후 아침마다 몸이 굳어 화장실 가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훨씬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자기 전 따뜻한 목욕입니다. 뜨겁지 않은 따뜻한 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목욕이나 족욕을 해주세요. 특히 족욕은 발바닥 마사지의 효과를 크게 높여줍니다. 큰 대야에 종아리 중간까지 잠길 정도로 따뜻한 물을 담고 소금을 한 숟갈 넣어 발을 10분에서 15분 동안 담가주세요. 부산에 사시는 박철수 어르신 81세은 발이 따뜻해지면 온몸이 편안해지고 통증도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 족욕은 숙면에도 매우 좋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 섭취입니다. 우리 몸의 통증은 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데에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생채소나 과일을 드시도록 해주세요. 무, 당근, 사과, 배 같은 식품이 특히 좋습니다. 광주에 거주하시는 이정자 어르신 78세은 매일 아침 사과 반 개와 당근 반 개를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데 이후 변비가 사라지고 온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짠 음식, 튀긴 음식, 가공식품은 염증을 악화시키니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 건강 습관을 정리하면 아침에는 가볍게 5분에서 10분간 스트레칭, 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이나 족욕, 식사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하고 짠 음식은 줄이는 것입니다. 이 건강 습관들과 함께 앞서 알려드린 세 가지 마법의 지점 마사지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실천 계획을 세워볼까요? 지금까지 세 가지 마법의 지점과 세 가지 건강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겠습니다. 하루 단 10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특히 몸을 좌우로 비틀어주는 동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넓적다리 앞쪽 마사지를 3분 동안 해주세요. 점심 식사 후에는 발바닥 마사지를 3분 정도 해주세요. TV를 보시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간식으로 드셔보세요. 자기 전에는 따뜻한 족욕을 10분간 해주시고 무릎 뒤 오금을 5번 정도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루에 총 20분만 투자하시면 한 달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이영자 어르신 84세은 처음에는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해 포기하려 했지만 3주쯤 지나면서 분명한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무릎 통증 없이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통증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끼고 어떤 분은 한 달이 지나서야 효과를 체감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부담 없이 천천히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초반에 약속드린 잠들기 전 3분 통증 완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어깨와 목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침대에 눕기 전에 양손을 깍지 끼고 머리 뒤쪽에 대세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후두부, 즉 머리 뒤 움푹 들어간 부분을 부드럽게 눌러주면서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이 동작을 3분 정도 해주시면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리면서 훨씬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인천에 거주하시는 박영수 어르신 77세.
이 방법 덕분에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꼭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좋은 경험이 생기면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정우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듣고 싶은 건강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